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된 카카오톡, 줄여서 카톡이라고 하죠. 요즘은 자녀와 손주에게 안부를 묻고 사진을 주고받고 은행 업무까지 카톡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15년 만에 카카오톡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작은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카톡의 기본 틀이 송두리째 바뀐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올 9월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는 이번 변화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은 가족과 간단히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었습니다. 전화번호만 저장해도 쉽게 친구 추가가 되었고, 문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이 모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로 바뀐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는 아니, 나는 그냥 문자처럼 쓰면 됐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져? 하고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생활과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카톡을 쓰면서 원치 않는 광고를 본 적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카톡을 열었는데 중간에 광고가 뜨고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일상까지 강제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족들과만 나누고 싶었던 사진이나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9월 이후에도 카톡을 예전처럼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톡이 왜 이렇게 큰 변화를 시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능 추가나 디자인 변경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사용시간 감소와 광고, 수익 확대라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카톡 사용자의 월 평균 사용 시간이 822분에서 731분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몇 분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반대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사용 시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카톡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카톡은 메시지만 하는 앱이라고 생각하며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결국 광고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카톡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 광고 노출 기회도 줄어들고 그러면 매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카톡을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형태로 바꿔 사용 시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동네에 오래된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간단히 사고 파는 데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자 구멍가게도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잘 안 오네. 우리도 대형마트처럼 꾸며볼까 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 가게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나는 단순해서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하고 당황합니다. 지금 카톡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9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메신저 중심 구조에서
소셜미디어 구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카톡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친구 목록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목록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대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친구 목록 대신 사진과 영상 같은 게시물이 피드 형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카톡을 열자마자 아들이 올린 회식 사진이 맨 위에 뜨고 그 밑에는 며느리가 올린 요리 사진, 또 그 밑에는 손자가 올린 학교 행사 사진이 나오는 식입니다. 언뜻 보면 가족 소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째,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강제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병원 접수 직원, 은행 창구 직원, 동사무소 공무원처럼 단순히 연락만 하려고 저장해 둔 사람들의 일상도 피드에 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 내가 가족들에게만 공유하려고 올린 사진이나 글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는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카톡을 쓰면서 광고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피드와 스토리 사이사이에 광고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광고들입니다. 잘못 눌렀다가 원치 않는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될까 걱정이 되지요. 결국 카톡이 광고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더 큰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층에게도 불편할 수 있지만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카톡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고 간편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안부를 묻고 손주 사진을 받고 필요한 연락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필요한 정보와 광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조차 너무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그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나는 이거 못 쓰겠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디지털 소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생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오신 후 자녀에게만 보내려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노출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일상을 억지로 보게 되면서 불편하고 피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톡이 편리한 도구에서 불편한 앱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설정 조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통해 내 사진이나 글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분명히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의 도움 요청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운 경우 자녀나 손주에게 나는 예전처럼 간단하게 쓰고 싶다.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도 가족 도움을 받아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셋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교육 활용입니다.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안 준비도 필요합니다. 카톡이 너무 불편하다면 문자나 전화 또는 다른 메신저를 가족과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사전 준비입니다.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사진은 미리 백업해 두세요. 자주 연락하는 가족의 전화번호는 따로 적어 두시고 변화가 시작되면 도움을 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카톡 변화의 핵심은 메신저에서 소셜미디어로 전환과 광고 강화입니다. 이는 카카오의 수익을 위한 전략이지만 사용자,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소식을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능을 다 쓰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이제 준비할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저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카톡을 쓰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달라지는 카톡,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